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중에서 기하 벡터 파트를 맡게 된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올해 EBS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기하 벡터 미적 분투 확률과 통계를 이제 한 번에 같이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해설 강의를 접해볼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은 기하 벡터 파트를 맡았고요. 또 선생님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또 수능 개념에서 미적 분투랑 기하 벡터 이과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이 좀 중간중간에 미적 분투나 이과 수학 가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기하와 벡터 파트는 어땠습니까? 선생님의 그 어떤 느낌, 체감 난이도 내지는 어떤 생각은 전통적인 수능에서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벡터라든지 벡터의 내적이라든지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라든지 또 벡터의 합의 크기, 벡터의 크기, 그 밖에 2차 곡선의 정의와 같은 전통적인 기백에서의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내용들이 역시 그대로 따르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벡터의 내적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 3개 정도의 문항이 기하 벡터에서 좀 새로운 형태로 출제가 되어서 전통적인 유형은 따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낯선 상황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고요. 18번이라든지 당연히 주관식 최고 난도 문제인 29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과 수학 가형의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과 수학 전체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항상 등장했던 주제들이 빠짐없이 전부 다 나왔어요. 미적 분투까지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수능에서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빈칸에 가나다에 알맞는 말을 채우는 문항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확통해서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었고요. 또 미적 분투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역시 항상 매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28번 문제로 나왔었고, 또 항상 킬러 문항인 21번이나 30번 문제가 미분 내지는 적분 문제에 등장했었는데 이번 평가 모의고사도 그랬었고요. 또 20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형태 문제도 수능에서 최근에 한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항 분도가 항상 20번이었었는데 역시 6월 평가 모의고사도 미적분 문제로서 20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었고, 디귿이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9월 평가 모의고사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반복된다고 하면은 아마 수능에서 그 수능 문제의 출제 유형, 어떤 문제의 틀은 이과 수학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적 분투나 확률과 통계는 다른 선생님들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하시고, 선생님 기하 벡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6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보통 이제 1번부터 한 15번 정도까지의 중상 내지는 초급 수준의 문제들은 정말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문제 풀면서 앞부분에 좀 느슨하게 풀었던 학생들, 여유가 있게 풀었던 학생들은 뒤에 가면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풀어야 돼요. 팍팍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음함수의 미분법 문제죠. 2컴마리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식의 양변 x로 미분하게 되면 2x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자, dy dx는 선생님 y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3 곱하기 y의 제곱에 y 프라임. 7은 그대로 쓰면 안 돼요. 0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따라서 y 프라임은 넘기고 나누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제곱분의 2x 더하기 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을 없으니까 x에다 2, y에다가 1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분모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에 2, y 1 대입하니까 플러스 5가 되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쌤이 푸는 게 빠르다고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쌤보다 빨리 풀어야 돼요. 쌤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푸는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은 시간 낭비 없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 역시 전통적인 문제죠. 포물선을 평행 이동한 형태의 그래프.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를 갖다가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인데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니까 이 값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넘어가면은 ax가 됩니다. 근데 보통 y제곱은 4px 꼴로 만들기 때문에 4 곱하기 4분의 a 곱하기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는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형태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지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원래 초점 y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a 곱하기 x는 4분의 a, 0이 초점인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3,b니까 a는 12가 되겠고요. 네, b는 2가 되어서 더하게 되면 14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6번, 8번 좀 이렇게 중난이도 문제의 3점짜리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번 수능 모의평가가 수능 특강 교재만 연기 교재거든요. 수능 특강 교재에서 70%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쉬운 중상 난이도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연계가 되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전부 다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되었었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연계가 안 되었고 또 중간에 연계가 되었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또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풀었던 6번, 8번 같은 경우는 수특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 아마 EBS 자료실 같은 데 올라올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연계가 안 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2차 곡선과 관련된 이 쌍곡선의 정의 내지는 초점 등과 관계된 내용들은 또 유사한 문항들이 있죠. 예, 같이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초점이 F'I고 주축 길이가 2입니다. 쌍곡선 문제는 항상 정의가 뭡니까?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데 그 차가 뭐와 똑같습니까? 차가 바로 주축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1사분면에서 만난 점을 막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정사각형 만들었을 때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그리고 주축 길이가 2인데 대각선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점이 초점이고요. 이 점도 초점이고요. 이게 쌍곡선상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가 항상 2로 일정하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점 좌표를 쓰인 문제에서 뭐 C,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C,0이니까 요 길이 얼마입니까? 2C가 되고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C가 되고요. 따라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2C에서 2를 더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차가 항상 2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2C 더하기 2고 C 값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걸 갖다가 식을 세울까 봤더니 정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면 2루트 2c가 되고요. 그 값이 2c 더하기 2하고 똑같습니다. 넘기고 나누시면 2를 먼저 없앨까 이렇게? 넘기고 나누시면 없으면 따라서 c 값은 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고요. 정리하니까 분자분모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2 빼기 1분의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대각선의 길이니까 2c 더하기 2가 되는 거다 2배 한 다음 2를 더하게 되니까 4 더하기 2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도 괜찮겠죠? 13번까지가 3점 수준의 문제고요. 그 뒤부터는 4점짜리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과 수학의 승부처는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14번부터 한 20번 정도까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 수능의 또 트렌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틀리고 실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못 푸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죠. 뭐 앞에 문제들 정답 전부 다 막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뭐 아예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앞에 3점짜리 문제들은 이제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싸움이 아니라 얼마큼 빠르게 푸느냐, 실수 안 하느냐 이런 싸움인데 이제 준 킬러 문항으로 넘어가서 뭐 14번부터 20번 사이 중에서 이제 뭐 쉬운 4점짜리도 있고 약간 어려운 4점짜리도 있고 거의 킬러급에 속하는 4점짜리도 있는데 이제 그 준 킬러급에 속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20번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약간
킬러 문제처럼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문항들이 이제 이과에서 승부처가 됩니다. 그 고비를 넘게 되면은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문항을 못 풀거나 그 문항을 풀어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버리면 뒤에 이제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가 확 나는 거야. 6월 평가 모의고사는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점수 잘 보고 못 보고 잘 보면 기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우리가 5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과 수학은 최근에 그 준킬러급에 속하는 4점짜리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좀 새롭고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런 문항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은 결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래요. 아예 기본기가 없어. 내가 아예 어떤 공식이나 개념이 부족해. 이런 학생들은 시작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고 그런데 그걸 갖췄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했던 요 3점짜리 문제까지는 거기에서까지 해도 답이 거의 대부분 바로 나오고요. 특히나 뭐 연기교재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교재 문제 풀어보면은 실제로 비슷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준킬러 문제 넘어가면은 시중에 어떤 교재에도 없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약간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강의를 듣는 거는 이해하고 끝이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막 뇌를 활성화시켜서 ATP를 소모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지. 내가 뭐 어떤 특정 교재의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강의 딱 켜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참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풀어보는 거야.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힌트를 주지 않잖아요. 나 혼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교실에서 막 시험을 보고 있지만 정작 시험 보면서 한없이 외롭다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혼자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푸는 문항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문제들인데 15번부터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3점짜리 수준의 계산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에 약간 살을 붙여가지고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미적분하고 통합형 문제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도 수능특강 기하벡터 53페이지 예제 2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살이 붙어서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이 문항을 푸는 파트가 두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는 거의 똑같아요. 나머지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수험생들은 그 나머지 파트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움직인 점피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가 0보다 크네요. 당연히 시각이기 때문에 위치가 나와 있고 속력의 최소값이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속도 벡터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x를 시각 t로 미분하고 y를 시각 t로 미분하니까 이거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라프 튀어나오니까 사라져서 이 값은 루트 t 플러스 1분의 1, 이것도 t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자, 이게 속도입니다. 그러면 속력이 뭐냐면 이것의 크기니까 루트에 제곱하는 겁니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값은 t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요거 통분할게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t 플러스 1분의 t가 돼서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은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벡터 v의 크기는 루트에 통분하겠습니다.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잠깐 미안해요. 이거 t의 제곱이네, 제곱. 네. 요걸 계산하는 걸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네. 플러스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t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루트 안쪽이 최소가 되는 순간 찾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다시 미적분 문제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안쪽을 쌤이 새로운 함수인 뭐 ft라고 놔볼까요? ft라고 놓으면은 이 ft가 이거죠 지금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미적분에서 배웠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소값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그 한 단계가 더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 이 정도면 답이 나왔는데 이거 참 안 나오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풀어줄게요. 실전에서는 당연히 한 가지로만 풀면 되는데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 식의 형태를 보면 식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분모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고 그죠? 분자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니까 이 식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얘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1분의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라고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요.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은 요 값이 그러니까 요 루트 안쪽이 최소가 되는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ft의 최소가 되는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ft가 최소가 되려면은 요게 뭐인 걸 구하면 되냐면은 요게 최대인 걸 구하시면 되는 거지요. 알겠죠? 그럼 요게 최대인 걸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네. 요게 이제 t가 0보다 크다고 나와서 사실 수능에서는 뭐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만 고1 때 배웠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풀 수 있습니다. 양수 조건에 의해서.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 식은 분자 분모를 t로 나누시면 1 마이너스에 얘가 1이 되고요. 여기가 t 더하기 2에 플러스 t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데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요게 뭐가 되는 순간이야. 요게 최소가 되는 순간을 얻으시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t 더하기 2 더하기 t분의 1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서 2는 앞에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2루트의 t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이 값이 4가 되어서 따라서 요 값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죠. 분모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겁니다. 분모의 최소값은 4니까 전체 최소값은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1에서 빼면은 이거 전체의 최소값이 전체 최대값은 4분의 1이고요. 그럼 이 전체에 해당하는 최소값은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게 답이니까 속력 최소값은 정답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산술평 기하평균이 사실 특정한 형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딱 이 꼴을 만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걸 해보니까 루트 안쪽이 없어져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양수 조건이 또 없거나 이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또 산술기하 풀 때는 등호의 성립 요건이 t하고 t분의 1이 같을 텐데 이건 또 t하고 t분의 1이 같으면 t가 1이 나오는데 또 1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또 되는 건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라고 하면은 자, 두 번째 풀이 과정은요.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는 과정은요. 이걸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좋은 풀이 방법이에요. 얘가 t 플러스 1의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 값은 2t 플러스 1의 그리고 여기가 t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니까 2의 괄호 열고 t 플러스 1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얘가 t 플러스 요거 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지 4제곱. 그럼 t 플러스 1 하나씩 없어지면 3제곱이 되고요. 여기 t 플러스 1 하나 없어집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이 식은 t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2t제곱.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2t 플러스 t니까 3t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는 뭐예요? 그냥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2t제곱 2t제곱이 사라지네. 3t에서 2t를 빼니까 이 값은 그냥 t가 되고요.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t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능량이 되는 값이 그 값이 되는 거죠. t가 얼마일 때입니까? t가 1일 때입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t가 1일 때가 되는 거니까 1일 때의 기준은 1보다 크면은 요 값이 양수고 분모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기 때문에 t가 1인 순간이 그냥 답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t가 1일 때 그때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1 더하기 1의 제곱분의 3이니까 이 값이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분의 3.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푸십시오. 알겠죠? 자, 요 15번 문제가 연계 문제입니다만 이 뒤에 미적분 파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독특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준 킬러 문제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도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기하와 벡터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하가 중요해. 도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8번이 거기에 따른 문제인데 그 중에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벡터를 더한 것의 크기의 최대값. 그 최대값이 지금 5라고 나온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쌤이 두 가지 방법을 풀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표나 성분을 활용해서 산술적으로 푸는 방법.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형태는 분명히 새롭습니다. 신유형 문제에 속하는 문제인데 수능에서 과거에 나왔던 형태들이 나오면서 도형이나 마지막 묻는 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그게 아니라 최대값이 5가 되는 A를 구하는 거니까 뭔가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 수능 트렌드를 따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런 기하 문제가 등장하면은 도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죠. 보니까 3,0하고 0,3과 x는 1 위에 2점 1,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4분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1 위에 어떤 점 p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가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의 호를 움직입니다. 이런 것도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호를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부채꼴의 둘레를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랬을 때 OP 벡터, OQ 벡터의 더한 것의 크기의 최대값. 자, 그러면 문제가 이런 거예요. OP 벡터, OQ 벡터인데 Q는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고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P는 지금 여기를 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자, 잘 보세요. 벡터 OP 더하기 벡터 OQ의 크기 얘 최대값 최소값 이거 물어봐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근데 요 P의 좌표가 1,a입니다. 좌표가 나와 있어요. 기하 문제 풀 때 성분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성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단 출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거를 변형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점이 5로 똑같기 때문에 위치 벡터 성질에 의해서 2의 2분의 벡터 OP 더하기 벡터 OQ 이렇게 변형하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요 값을 K라고 놓게 되면은 K제곱은 벡터 OP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OQ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벡터 OP 내적 벡터 OQ 이렇게 구하는 테크닉. 그래서 요거 최대값 구하는 방법은 얘가 최대가 돼도 되고 얘가 최대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OQ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반지름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지금 3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OP는 계속 움직입니다. 얘가 P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벡터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길이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요 값은요, 이것도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유 때문에 이 두 번째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요것에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뭡니까? 시점은 O, 종점은 2점 PQ의 중점이야. 다시. 요 벡터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시점은 O,
종점은 선분 PQ의 중점. 위치 벡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 찾으면 되는데 시점은 O고요. 종점은 선분 PQ의 중점이니까 요거 두 개 연결해가지고 중점 만들어서 요 길이를 얻으시면 되는데 아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니까 역시 이것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까다롭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충분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또 문제가 만족하는 모든 A 값. 그러니까 질문이 벡터 OP 더하기 벡터 OQ의 최대값이 자 문제가 요것의 값 최대값을 FA라고 했을 때 FA가 5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지금 5가 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요 두 더하는 값이 5가 아니라 이것의 최대값이 5가 되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가 될까 이걸 따져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해볼게요. P하고 Q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PQ 중에서 하나가 정점이고 하나가 동점인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가 서술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파트입니다. 보면은 좌표면에 두 점이 있고 어떤 점 P1,A가 있고 점 Q가 이것의 호를 움직입니다. 문제 잘 읽어보면은 P가 움직입니까? Q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Q가 움직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P가 물론 A 값이 하나는 아니지만 A 값이 어떤 특정 값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Q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때 최대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PQ가 결국에는 다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P에 대해서 Q가 왔다 갔다 움직였을 때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구할까? 만약에 P가 이런 값이라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 요 벡터 Q가 OQ가 움직였을 때 두 벡터의 더한 것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라고 물어보면 감이 옵니까? 당연히 감이 오죠. 이게 이런 벡터가 벡터 OQ가 되면 됩니다. 왜냐면 이 벡터가 고정이라고 치면은 이 벡터도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벡터 더하는 것의 크기가 커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 벡터 OP가 이런 식으로 벡터 OP라고 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벡터 OQ가 어떻게 되면은 두 개 더한 것의 크기가 최대가 될까 생각하면은 또 Q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역시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완전히 똑같으면은 이 벡터랑 요 벡터의 크기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때는 안 됐습니까? Q가 여기서 A부터 B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방향이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벡터 OP랑 벡터 OQ랑. 따라서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방금과 같은 이런 아이디어. 특히나 문제에서 동점과 정점에 대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풀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A 값이 0보다 크다 내지는 뭐 같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1,A잖아요. 요게 요런 점에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벡터 OP고요. 그럼 그때 최대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최대값은? 그렇지. 요 벡터가 벡터 OQ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뭡니까? 벡터 OP의 크기에다가 벡터 OQ의 크기 얼마입니까? 3이죠. 이게 문제에서 5가 되는 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럼 이 크기가 얼마 돼야 됩니까?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2가 되려면은 요 길이가 1이니까 1 대 루트 3 대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이번에는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하고 비슷한 거죠. A가 만약에 음수인 경우는 요 벡터라고 치면은 벡터 OQ가 이게 수많은 것 중에서 요렇게 생긴 게 답입니다. 벡터 OA가 될 때 답입니다. 자, 요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성분을 구해볼까요? 벡터 OP는 좌표가 1,A이고요. 그다음 벡터 OQ는 이게 Q가 A에 있을 테니까 3,0이어서 이걸 더하게 되면은 이 값은 4,A가 됩니다. 요 크기가 5가 되려면은 A가 얼마 됩니까? 뿔마 3이 되면 되는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이 경우는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두 개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3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풀었어요. 그중에서 이 문제를 푸는 힌트는 바로 시점하고 동점하고 정점에 대한 개념. P하고 Q의 특정 P가 딱 있을 때
Q가 막 움직였을 때 최대가 되는 순간. 이 개념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쌤은 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기하학적으로 푸는 것도 사고를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벡터 OP 더하기 벡터 OQ를 기하학적으로 이 그림에서 표시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게 벡터 OP야. 이게 벡터 OQ야. 뭐 OP에다 OQ 더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 없을까? 있지요. 어떻게 하냐면 x는 1에다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을 그으면 이 벡터 OP를 적당히 평행 이동합니다. 이 벡터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벡터의 덧셈은요, 시점하고 종점이 똑같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더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요 녹색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녹색 벡터 크기가 특정 점 P가 존재했을 때 가장 길 때가 언제인지를 찾아서 그 값이 5가 될 때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언제가 답이 될까? P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가 만약에 이런 정도 점이 P야. 이런 점이 P라고 치면은 역시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5가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될까를 봤더니 이것도 이제 비슷한 원리인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5가 되려고 봤더니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3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정답은 자, 두 번째 풀이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점이 P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점이 P가 되고요. 그 P가 벡터 OP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5가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2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 2가 되려면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되고요. 요 길이가 루트 3이란 말은 A는 여기 있다는 뜻이니까 1,2 여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A는 루트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럼 또 있을까? 봤더니 요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예요. 원이 있으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까지 길이 최대값은 무조건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5가 되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지금 원이 아니라 4분원이기 때문에 4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만 그려지기 때문에 이 호까지 길이 최대값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점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뭐 이런 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최대값은 이게 여기서부터 중심을 연결해서 여기가 되면 되는데 여기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랑 제일 가까운 요 점,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리가 제일 먼 것은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런 풀이 방법이 더 유용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좋을까를 봤더니 그렇지. 여기에서 P가 만약에 음수면 똑같이 이렇게 가서 요 점에서부터 길이가 언제 이 호의 길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지를 봤더니 여기서 요렇게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이 길이가 3이잖아요. 요 길이가 1이잖아요. 이게 4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3이 되면은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3이 되려면은 요 점 얼마가 되는 거야? y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의미. 요 도형하고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관식도 보시면 22번. 벡터 A가 2,1에 대해서 10벡터 A의 모든 성분의 합.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죠. 10배 하니까 값은 20,10이기 때문에 모든 성분의 합은 정답 30이 나오겠고요. 이것도 역시 수능 특강 기백 문제 유제에 나와 있던 문제입니다. 자, 연계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26번. 이제 26번하고 29번이 남았는데 이것도 수특 기백 57페이지 1번에 나왔던 문제를 이용해서 연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면은 약간 미적분 2 느낌이 나는 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느낌이 드러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OP 벡터의 크기가 10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낸 도형 위의 점에서 A, B의 접선을 L이라고 합니다. 단 O는 원점이고 A하고 B는 전부 다 양수이고 A가 B보다 더 크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걸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원이 하나가 있고요.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원점이고
그다음 A, B가 이런 점인 거야. A, B. 이런 점이고 뭐 이런 접선을 지금 그린 겁니다. 이 접선이 이제 문제에서 L이라고 나온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원점을 지나고 방향부터 1,1인 직선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방향부터 이란 말은 Y는 X인 거지 지금이. 이거 Y는 X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1인. 요즘 X절편은 10이죠, 10. 원은 X절편은 10입니다. 1,1.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 두 직선 LM이 이루는 예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일 때 두 수 A, B의 곱을 구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게 직선의 방정식과 관계가 있는 뭐 그런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런 게 이제 미적분에서 많이 봤던 함수, 도형 뭐 이런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질문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요게 이제 예각이 되는 거죠. 내가 찾고 싶은 게. 근데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점에다 그으면 반드시 이게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각이 똑같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은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1,1이기 때문에 요 벡터가 1,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점이고 A, B니까 요렇게 생긴 벡터가 또 문제에서 A, B이므로 나는 이 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이 뭐냐면 여기 세타니까 이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각이 되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요 벡터 1,1과 그 다음 이 벡터 A, B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걸 내적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자, 이 벡터의 크기 루트 2. 요 벡터의 크기 얼마입니까? 10이죠, 10 아까. 분의 내적 A 더하기 B. 요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사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2입니다.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제곱 더하면 1 돼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루트 98이 돼야지만이 이걸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100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고요. 물론 뿔마가 붙습니다만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사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10분의 루트 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애고 넘기시면 따라서 A 더하기 B는 루트 19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질문이 A, B 물어봤네. 근데 A하고 B는 또 항상 보너스 공식이 있죠. 원상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입니까? 항상 원의 반지름의 제곱인 10의 제곱 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 양변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B를 하게 되면 이 값이 196이니까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2AB는 96이고 따라서 A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킬러 문제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쌤이 어떤 걸 기대를 했냐면은 쌤이랑 강의를 잘 따라왔던 수험생들 중에서 요걸 맞힌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풀면서 이 문제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문제는 읽어봤을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 주어진 영역을 표시를 하는 게 첫 번째. 요 영역을 표시하는 게 첫 번째. 만족한 영역을 D를 표시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에서 두 개의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을 쌤이 수능 개념에서 특히 많이 했었고요.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도 쌤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벡터 내적이 수능 출제 빈도 1등이에요, 1등. 기백의 킬러 문항은 벡터 내적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그 다음에 테크닉적으로 벡터를 분해하는 테크닉.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 문제 풀 때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29번 맞춘 학생 수강호에 남기십시오. 선생님 보면서 칭찬해 줄게요. 진짜 이런 걸 맞추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수능 보는 당일날은 모의고사 보는 당일날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 28번, 7번 풀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29번은 그냥 읽다가 문제 너무 기네? 그냥. 근데 끝나고 또 해설지 없이 풀어보니까 풀려.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칭찬해도 뭐 굉장히 여러분 대견한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됐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항은 이제 보통 오답률이 뭐 30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1등급도 뭐 예를 들어서 두 문제를 틀려서, 지금 아직 선생님 등급 컷을 모릅니다만, 만약에 작년 재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보통 92점이 1등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등급이 만약에 92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9번, 30번 틀려서 1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틀려도 하여튼 그런 문제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좌표 평면에서 C라고 하는 도형은 루트 8 빼기 X제곱이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거 양변 제곱하게 되면 Y제곱은 8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8이니까 원입니다. 원. 근데 그 원 중에서 Y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반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X가 이런 범위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가 되는 겁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루트인 반원이에요. 일단 표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문제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가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 네. 근데 2부터 2루트 2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는 2,2를 지나죠? 2,2를 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이 노란색 파트가 바로 내가 원하는 C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O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의 점 P에 대해서 방금 그 노란색 위에 P가 있는 건데, OQ 벡터는 크기가 2이고 각 POQ가 4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는 OP의 아랫부분에 있는 점이 Q입니다. 그럼 Q를 한번 그려볼까요? P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뭐 P가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P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게 벡터 OP인데 OQ 벡터는 뭐냐면은 OQ 벡터의 크기가 2이면서 각 POQ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그러니까 Q가 예를 들어서 뭐 Q가 이런 도형이 있네요. 이런 원을 그리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을 그리면은 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상의 어딘가에 Q가 있는데, 이 점이 이게 Q인 겁니다. Q. 이 점이 Q인 겁니다. 근데 이 Q는 요 각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은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Q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Q의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Q 영역 보세요.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각이 4분의 파이가 되니까 Q는 여기 있는 겁니다.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는 Q가 요렇게 되면서, 이게 바로 Q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게 P의 영역이면 왔다 갔다.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일단은 이 문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역 D를 표시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영역 D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래프를, 도형을, 그림을 하나씩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죠? 자, 그리고 점 P가 곡선 CV를 움직일 때 선분 OP 위를 움직이는 점 X와 선분 OQ 위를 움직이는 점 Y에 대해서 새로운 벡터를 정의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X는 뭐냐면은 OP 위를 움직여요, X가. 그 다음에 OQ 위를 움직이는 점이 Y입니다. 그런데 OG를 찾는데 OP랑 OX랑 OY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태인 겁니다. X는요, 여기 OP 사이 어딘가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걸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벡터 OP에다가 벡터 OX에다가, 그때는 여기가 벡터 OY니까 여기 어딘가에 벡터 OY 이렇게 더하는 거죠. Y도 여기서 이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벡터 OQ 사이를. 그럼 그 영역을 만족하는 OZ의 Z가 D가 되는데, 표시할 수 있겠니? 이걸 이제 설명을 안 듣고 답이 맞건 틀리건 내가 해봐야 돼요. 이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답은 오히려 29번스럽지 않게 여러분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꼭 해설 강의 듣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문제 같은 작년 수능의 29번 문제도 이런 느낌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벡터가 점이 움직였을 때 어떤 벡터들의 합, 뭐 2분의 1 벡터 얼마, 4분의 1 벡터 얼마가 되는 것을 더한 것에 해당하는 것의 뭐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작년 수능 29번 문제였는데, 잘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OP 벡터 상의 어딘가가 벡터 OX니까 요 벡터는 서로 방향이 똑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는 것을 하나의 벡터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쌤이 요 벡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벡터 OP에다가 벡터 OX를 더한 거야. 그런데 얘가 X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X가 P점 위에 있으면 벡터 OP를 2배 한 겁니다. 만약에 벡터 점 X가 원점이라고 치면은 벡터 OP에다가 0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벡터 OP의 끝인 거죠. 아, 그럼 이게 어떤 영역이 되냐면은 요거를 2배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영역 보이나요? 벡터 OP에다가 벡터 OX를 더하게 되면 그 영역은 다름 아닌 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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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역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요 파트. 선생님 색칠하고 싶으면 좀 이따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벡터 OI를 더하는 건데 이 벡터 OI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P가 이제 물론 어디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때는 벡터 OI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있을 때 요 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만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P가 아니라 이 앞에 두 개 벡터 더하는 거. 이 영역이 지금 벡터 OP 더하기 벡터 OX의 종점을 나타내는 이 영역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도 나타내는 종점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럼 이거랑 4분의 8을 이루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이 점을 갖다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표시하면 이게 어떤 자취가 될 것인지를 상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이 점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구나. 얼마만큼? 이만큼. 좀 더 가야 되나요? 이만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요. 이만큼. 여기 똑같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y는 마이너스 x 라고 하는 직선. 그릴게요 그냥. 평행하게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중간에는 이제 그 사이가 되겠죠. 방향이. 여기는 이렇게 x에 평행하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이런 영역이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그려서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파란색 모양의 어떤 뭐 지우개가 있는데 그 지우개가 쓸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 끝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끝점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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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는 아마도 뭐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이건 부채꼴은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영역이 지금 내가 찾고 싶은 D라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왜 안 중요한지는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알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 첫 번째야. 요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요. 자, 쌤이 지금 칠판에 쓴 내용 중에서 계산식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식변형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물론 시간은 필요하지. 그래서 쌤이 풀어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접근 방법을 꼭 쌤이 하는 방법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벡터를 막 쪼개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쌤은 바로 푸는 걸 간단하게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 D에 속하는 점 중에서 Y축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R라 할 때 점 D에 속하는 점 G에 대해서 OR, OG 벡터를 내적하는 겁니다. 질문이 벡터 OR하고 벡터 OG를 내적해서 이 내적한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는 문제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R이 뭐라고? 문제에서 여기 이 빨간 점 중에서 Y축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입니다. 뭐 볼 것도 없죠. 어딥니까? 여기가 R이죠, 여기가 R. 여기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벡터 OR은 뭡니까?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지울까요? 지우지 맙시다. 자, 이게 벡터 OR입니다. 보이나요? 네, 벡터 OR. 그 다음에 벡터 OR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영역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 하나가 Z인데 그것을 내적했을 때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물어보니까 벡터 OG는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뀝니다. 근데 이때 뭐가 사용되느냐? 잘 보세요. 이 벡터 OR은 항상 일정한 벡터입니다. 크기도 일정, 방향도 일정. 근데 요거는요. 크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잠깐 따라오세요. 내가 어떤 벡터가 벡터 A예요. 요게 지금 벡터 P입니다. 여러분 벡터 A 내적 벡터 P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에다가 정사형을 합니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선분의 길이랑 요 선분의 길이를 곱하는 게 바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선생님 별표 막 5개씩 표현했어요. 기억납니까? 수능 개념 막 설명할 때도 막 별표 5개씩 막 수능 특강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여기 벡터 A예요. 근데 만약에 벡터 P가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어떤 도형 위를 이 벡터 P가 움직여. 이게 벡터 A고 이게 벡터 P입니다. 벡터 P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때 벡터 A 내적 벡터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죠. 현재 이 상태에서 수선을 그렸을 때 얻어지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내적이니까 근데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요 별표로 표현한 길이가 제일 길면 최대값, 제일 짧으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뭐 언제 최대입니까? 그렇죠. 요 점이 되는 순간 이 벡터가 되는 순간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이 되는 순간 이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이죠.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왜 이렇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벡터 A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요 길이에요. 벡터 P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 요 내용입니다. 각이 둔각인 경우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벡터 OR이 지금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 벡터 OG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정사형을 해서 길이가 제일 긴 거랑 짧은 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입니까? 제일 긴 거? 보이네요. 이게 답이네. 이렇게 수선을 그려서 요때가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정사에서 더 긴 건 없잖아 지금. 제일 짧은 거는 언제일까? 이 점이 되는 순간. 이렇게 그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요 점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벡터 OZ의 최소값이고, 벡터 OZ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이 벡터 OZ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럼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OR 길이가 2루트입니다. 2루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아까 2였죠. 2.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2루트 2, 요 길이가 2루트 2, 이제 2배 한 거니까 여기가 4루트 2고 루트 2니까 따라서 2루트 2 곱하기 5루트 2 계산하게 되면은 20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은요? 요 점이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선을 긋게 되면은 똑같아요. 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요 길이 하시면 돼요. 요 길이. 근데 이 길이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고요. 그다음에 이게 역시 직각 2등분 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루트 2 곱하기 2가 되어서 4루트 2가 되고요. 이거 더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정답 2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칠판에 계산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식변형도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시작할 때 이거를 풀어가지고 한번 맞춰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는 당연히 쉽지 않죠. 새롭습니다. 낯선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해낼 수만 있으면은 최소한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 고등학교 이과 수학 진짜 어렵고 막 끝이 안 보이고 이런 느낌인데 해보니까 킬러 문항 29번 수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막상 풀어보니까 그래봐야 고등학교 수학 문제구나.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머지 5개월 동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쌤이 준비한 수학 가형 기하 벡터 해설 강의는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6월 평가 모의고사가 특히나 이제 미적분투가 볼륨이 크잖아요. 미적분투가 이과 미적분투 전범위, 기백 확통은 반절밖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적분투 비중이 높은데 미적분투 나머지 해설 강의는 다른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강의를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이 문항들을 전부 다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복습하시고 쌤은 또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